여기서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 해도 되겠죠? 저 어차피 이야기 연결할 거라서 얼마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오늘 불법과 편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빠의 과정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요. 놀랍게도 모든 것이 다 또 불법은 아니어서 누구도 책임을 질 수가 없고 책임을 물을 수도 없더라고요. 제가 의료사고 계속 소송 조사 중인데 심지어 수술을 다른 사람이 했어도 불법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할 이야기하고 연관돼서 잠깐 제 근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사과부터 먼저 하고 싶어요. 제주에서 왔잖아요. 원희룡을 살려서 보낸 죄가 너무 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도지사 시절에 굉장히 그 앞에서 천막을 치고 천막 10개를 넘게 치고 하나의 마을을 만들어서 매일 그 사람 출근 앞에 또 퇴근 앞에 계속 집회를 하면서 귀에서 피가 나도록 정말 알아듣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결국은 정말 하나도 각성하지 못한 채로 더 강력해져 가지고 국토부로 와서 온 국토를 아주 그냥 울음바다로 만들었네요. 저희의 죄가 큽니다. 죄송합니다. 보통은 제가 그냥 와서 느낀 대로 말을 막 하는 편인데요. 오늘은 제가 오면서 좀 썼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한 대목은 마음이 울렁거려서 쓰지 못하고 그 대목은 아마 이제 말을 막 할 텐데요. 쓴 부분을 제가 읽을 거예요. 안경도 쓰고 읽을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안 쳐다보셔도 되고 편하게 이렇게 국토부, 환경부, 하늘 혹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경찰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그냥 제 이야기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가덕도 상황이 아니라 가덕도에 관해서 처음 제대로 너무 무섭구나라고 인지했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특별법 만들던 그 순간인데 그때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무엇을 계속 기억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쁘게 읽어볼게요. 안경을 써야 되는 나이가 돼서 제적 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압도적 찬성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 138명과 국민의힘 부산 경남 지역 의원들이 각각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국회가 이렇게 신속하게 일을 할 줄도 압니다. 대화할 줄 몰라 단상에서 쌈박질이나 하던 국회가 이런 때는 대화합을 이룹니다. 국회 본회의 앞두고 이례적으로 국토부가 처음 있었어요. 우리 역사상. 안정성과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이게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토부도 아무리 계산을 해도 가덕도는 영 아닌 거였어요. 사실은요.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으로 달려가 강력하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권 말기 대선 직전이었습니다. 이에 당 정청이 총동원되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환경 파괴, 탄소 중립, 기후 위기에 관한 질문은 당연히 가뿐히 무시되었습니다. 오히려 특별법은 빠른 추진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었죠. 기본계획, 실시계획 31개 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 최단기간 간소화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조속한 건설을 위해 용역 발주 절차를 2개월 안에 완료했고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당시 알렸습니다. 법률상 입지가 정해진 만큼 입지 선정 절차도 생략되는 단계였습니다. 몇 개 써보았을 뿐이에요. 이것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일의 속도가 정말 비행기 수준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토건 추정 세력의 욕망 앞에서는 절차도 그 절차를 통해 확보된다고 믿는 최소한의 정의도 언제든 무시될 수 있다는 세계가 열렸다는 걸 확인시킨 셈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그런 곳입니다. 낙동강 하구 남해의 섬들을 없애 거센 바다를 메워 고작 한다는 짓이 공항입니다. 국민 모두는 관객 신세로 관람이나 해야 합니다. 무대에 오를 권한이 없는 우리들은
세계의 변화는 스크린에 나열되는 광고 같은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할 통로도 마땅치 않습니다. 의견이 반영될, 아니 논의될 보장도 없습니다. 저 미친 속도를 붙들어 설 방법은 여태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겐 세계를 함께 꿈꿀 권리 같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국민이란 권리를 가졌다고 자신을 오해하는 한낱 소비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필 2월 26일이었습니다. 가덕도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날이, 그날은 강정의 해군기지가 6년 전 준공식을 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제주 강정마을에 살고 있거든요. 해마다 그날은 반드시 기억되고 마는데, 그래서 가덕도 소식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을 망친 일이었고 너무도 큰 아픔이 있었고 여전히 진행 중인 강정의 해군기지, 그러나 원인을 제공한 국가는 반성 없이 더욱 계속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 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강정마을 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제주도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주민 공동체가 붕괴되다시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2018년 10월 11일 강정마을 회관에 들러서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의 국가폭력에 대해서 사과했었어요. 다수의 언론은 사과하는 대통령과 사과받는 강정마을 회의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대통령이 그 말을 하던 문 밖 수십 미터 거리에서 해군기지 문제로 삶이 완전히 부서진 당사자 주민들이 경찰에 의해 고착되고 폭력당하고 있었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권력에 밀려난 절대적 타자에 불과했습니다. 손뼉 쳐주는, 박수 쳐주는 선량한 관객이 아니었기 때문에 드러나면 안 되는 존재였고 무대 진입은 당연히 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군기지는 쉴 새 없이 죽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기지의 활용 방안만을 찾는 신속한 행동들은 제주 전체를 전쟁을 수행할 전략기지로,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존재들의 희생을 기본값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주는 하나의 거대한 기지촌,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덕도의 미래입니다. 아니죠,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아니, 이미 성급 다가온 우리 모두의 현실 아닐까요? 뼈 아프지만 우리는 이미 국가의 일원이나 국민이 아닌 자들입니다. 어떤 대상의 존재 의미나 의견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을 무시한다고 말합니다. 국가의 국민 무시, 다수의 소수 무시, 인간의 자연 무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안 보기 때문에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타자화되는 것입니다. 보지 않을 권리가 저들에게 있습니다. 저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회적 경고도 끌어내지 못합니다. 해군기지 과정에서 파괴된 건 구럼비라고 하죠. 그런데 구럼비가 깨진 것을 슬퍼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구럼비가 그렇게 깨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로치는 그렇게 이런 겁니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실제로 국민은 국가라 칭하는 공권력과 가불관계 혹은 주정관계 혹은 군신관계가 다르지 않다는 것. 국가는 외형상 형식과 절차를 갖추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책임하게 일은 저지르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공권력을 사용한다는 것. 타당성을 조사하지 않고 미래를 예측하는 단계부터 주민과 동등하게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 구럼비는 그렇게 파괴되었고 이제 가덕도가, 이 세계가 그 운명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법으로 통치의 절대적 수단 특별법과 함께요. 여기서부터 제 글은 끝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각오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를 제안하러 왔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건요, 불법 하자는 겁니다. 불법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경험한 국가는 한 번부터 불법한 적이 없습니다. 불법한 권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합법적이었습니다. 편법이라고 하죠. 법을 편리적으로 착취하는 건. 제 아버지도 단계마다 심지어 수술을 다른 의사가 했는데도 그것은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 비슷한 일을 우리가 이 운동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 우리가 만들어낸 이 사업의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의 절차를 합법적으로 이뤄나가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어떻게 획득되고 있습니까? 잘 아시죠?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주에서 2017년 10월 달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에 관한 도민 보고회를 연다고 했는데 하루 전날 알려졌습니다. 하루 전날 오후에 알려졌습니다. 그것도 계획 지역인 성산에서 50km가 떨어져서 길이 안 좋아서 1시간 반이나 걸리는 서귀포시 김정문화센터에서 열린다고. 평일 낮에 일하다 말고 어떻게 달려갑니까? 갑자기 50km를. 그래도 열심히 몇 명이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갔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겁니다. 김정문화회관 500석에요. 500명의 제주도의 수많은 공무원들이 다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차들이 있었는데요. 병원 차도 있었고 보건소, 각 지역의 보건 지소차까지 다 왔습니다. 다 동원돼서 하다못해 각 마을에 부녀회장님들까지 다 동원돼서 새마을 부녀회장까지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자리가 없으니까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자들, 질문하는 자들, 성산 지역 주민들이 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보고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보고를 했으니까요. 행사를 했으니까요. 이게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저희 당시에 다 밀치고 들어가서 복도를 점거했습니다. 불법했습니다. 몇 사람이 처벌 받았어요. 2019년 6월 26일이었습니다.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를 한다고 하면서 제주시에 있는 농업인 회관을 걸어 잠궜습니다. 저희가 갔더니 저희가 문을 부시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요. 국토부 직원 달랑 두 사람이, 한 사람은 PPT를 뒤에다 놓고 설명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이걸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증빙 서류에도 들어갈 자료 사진이죠.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은 획득되었습니다. 보고회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보고회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가 획득되었습니까? 이거는 불법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불법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법을 편의대로 착취하는 걸 이제까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여기에 맞춰서 합법적으로 지금도 뭐 집회 장소로 뭐 이동하라고 저기 써 있고 그런데 웃기지 말라고 합시다. 우리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인민들의 자각이 만들어낸 불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불법하지 않았으면요, 저는 아직 인간이 아니고 시민이 아니에요. 여성이니까요. 여성은 아직까지도 선거권이 없었겠죠. 여성들의 당시 운동은 불법이었습니다. 처음엔 성소수자들 아직 인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일제강점기 해방운동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나요? 당시에는 한일합병도 합법이었고요, 해방운동은 불법이었습니다. 불법하니까, 불법하면은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지만요, 불법은요 정말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법을 저들이 만들어 놓은 저 우스꽝스러운 저 법을 뛰어넘자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반란이라고도 할 수 있죠. 4.14 기후행진 할 때요, 우리가 해산하기도 전에 경찰이 먼저 해산했다는 거 아십니까? 감히 우리가 해산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분들 앞에서 제가 목소리 높여서 너무 죄송하고요.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회학자 윤여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란 좋은 목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양떼로 전락하지 않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생각난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